여기 쏟아지는 정보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에게 잘 드는 약은 무엇일까요?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메시지는 줄여야 약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축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짜는 메시지인데 생략하고 버리는 일을 하고 있노라면 아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압축은 가능합니다. 소설에서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설명해야 하는 정서를 뮤지컬에서는 노래 한 곡으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 긴 희곡 대본을 연극 배우는 하나의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전달할 때는 어떨까요? 홈쇼핑은 자막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정보 제공으로 먹고 사는데요. 2005년까지 홈쇼핑 자막은 왼쪽 사이드와 하단 밑에 자막이 나오는 일명 L바였습니다. 2005년 CJ에서 왼쪽 사이드 자막을 없애고 하단 가로줄만 자막이 나오게 하는 일명 U바로 바뀌었습니다. 자막을 써야 하는 홈쇼핑 PD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 PD는 자동 주문 전화 고지만 하면 더 이상 상품 정보를 넣을 공간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시청자는 궁금증이 폭발해서 상담원 연결이 폭주할 것이 분명하고 대기 지연으로 인해 매출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매출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신문 광고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신문 전면 광고에 보면 큼지막한 문장 한 줄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문장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가령 그림을 짓는다가 아니라 그림을 짓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마침표 하나도 가독성에 방해되고 거슬리고 지저분해지기에 일부러 뺀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조사도 웬만하면 뺍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면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특별 혜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훌륭한 궁수는 많은 화살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발로 목표물을 맞춥니다. 일침의 기술은 한 문장, 한 단어로 종결시켜버리는 신속하고 강한 기술입니다. TBCF 광고 길이는 통상 15초입니다. 그 안에 그 상품에 대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 선택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패를 쥐어주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한 방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침의 기술을 구사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일침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언어의 거품을 제거하고 알토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크레센토 엔딩 기법에 대해 알고 언어의 반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한마디의 멘트로 패를 쥐는 일침의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이번 편은 일침의 기술입니다. 일침의 기술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언어 거품을 싹 걷어내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개그맨이 있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개그를 할 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그의 한 토막을 짧게 치는 데서 빵 터진다는 거예요. 짧게 쳐야 웃기지 길게 늘어뜨리면 소위 안 먹힌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은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단순할수록 잘 들립니다. 상품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 거는 이해하죠. 보통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많은 기업인들은 정말 본인의 상품의 모든 특징을 다 어필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특징을 일일이 쫙 나열하는 건 최악입니다. 가령 생선 가게를 갔는데 생선 파는 분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오늘 고등어 좋아요. 지나가는데 꽁치도 좋아요. 갈치도 좋아요. 삼치도 좋아요. 이러면 고객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생략하고 딱 하나만 찍어서 팔아야 됩니다. 고객님, 오늘 오징어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이러면 고객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저 금을 채취할 때 선광 접시라는 게 있어요. 그
그 무가치한 돌을 골라내는 접시인데 언어도 똑같아요. 이 돌을 골라내듯이 체에 걸러서 알토란 같은 언어만 먹여야 됩니다. 일명 알토란 언어를 먹여야 된다. 말에도 분명 찌꺼기가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지저분해질 뿐입니다. 현대 고객은요, 요약본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의 호흡이 긴 만연체, 주어나 목적어가 불분명한 비완성체, 한번 꼬아놓은 말투, 한번 걸러서 생각하게 하는 말투,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해야 나중에 이해되는 말투 아웃입니다. 자, 이런 말투들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지양해야 될 말투인데 이런 것들은 일침의 기술에서 아주 어긋나는 말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적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적지 않다가 뭐예요? 그냥 많다가 맞죠. 짧지 않다. 노노노. 그냥 길다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죠. 그냥 맞다가 맞다는 거죠.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바로바로 귀에 맺히는 일침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알토란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구상으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지만 후자가 빨리 들린다는 말에서 전자는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메시지는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말한 대로 바로바로 들려야 진리입니다. 신속하게 들려야 돼요. 말을 딱 던지면 귀에 바로 팍 맺혀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나중에 생각해 그랬구나 이런 거 있죠.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당신의 뇌에까지 메시지가 올라가서 콱 박혀버려야 됩니다. 수학에서 소고법이라는 게 있죠.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하나씩 답을 제거하면 마지막 남은 요거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런 소고법을 광고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체 선전 문구를 만들고요. 하나씩 뿅뿅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단순화시킨 메시지만 탁 고객 입에 먹여주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중요한 업 중에 의뢰받은 상품에 이 카피 뽑는 거 또는 컨셉 문구 만들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저처럼 광고학을 전공했거나 또 광고회사에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전에 배우던 거, 일하던 회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는 접근법이 반대라는 거죠. 즉 어떤 문구를 찾아야 좋을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걸 줄여서 버려야 될까? 이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머리를 맞대고요. 뭐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전체 문구를 막 완성을 해요. 막 생산해요. 많이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지치기를 하듯이 막 쳐나가는 겁니다. 계속 문구를 쳐나갑니다. 자, 한번 시중에 있는 한 광고 카피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아는 광고 소고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침의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메시지를 줄일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제품의 특징과 정체성이 돋보이는 전체 문구를 완성합니다. 엘크라넬이라는 제품입니다. 전체 문구를 먼저 소개하면 한 움큼씩 빠지는 경험이 있다면 집에서 혼자 하는 두피 케어만으로는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이기 시작한다면 엘크라넬 바르는 탈모 치료제 약국에서 찾으세요. 자, 어떻습니까? 제법 좀 길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품의 전체 특징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던져주면 고객이 놓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줄여봅니다. 문구를 줄입니다. 한 움큼씩 빠진다면 나홀로 두피 케어만으로는 어린도 약국용 엘크라넬이 답. 어때요? 확 줄였죠? 반이 줄었죠? 만족하세요? 아니요, 더 줄여야죠. 한 움큼씩 빠져? 두피 케어는 헛짓? 빨리 약국으로 엘크라넬. 어때요? 더 줄였죠?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더 줄일 수 있어요. 탈모 전쟁 혼자서 약국이 답 엘크라넬. 자, 이게 더 줄었죠? 이제 최종적으로 줄여진 문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은 약국 가서 사야 되겠구나. 탈모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에 있어서 접붙이기는 실패를 낳습니다. 갖다 붙일수록 언어는 어지러워지고 상품은 혼란스러워지고 정체성은 모호해집니다. 나무를 가지치기 하면요. 생물의 숨통이 팍 트죠. 마찬가지로 언어에 가지치기를 하면 상품의 숨통을 탁 틔워줍니다.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한 얘기가 있죠. 완벽함이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죠. 단순하게 설명 못하면 충분히 이해 못한 것이라고. 요즘 고객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간단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간명하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를 딱 한 줄로 아니면 한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가능하세요? 길다고요? 그러면 더 줄여야죠. 당신 제품을 먹어야 되는 당위성을 한 줄로 말해 보십시오.
자,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상대를 정복하는 일침 기술로 가는 기본 출발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품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4개의 잼을 딱 진열해 놨을 때 6종류의 잼을 진열해 놨을 때 매출을 비교했더니 고객은 오히려 6개만 진열해 놨을 때 더 많은 구매를 했다는 거죠. 고객에게 선택권을 많이 제공할수록 고객에게 고민도 더 많이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더 망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구매에 이르는 시간이 더뎌지는 겁니다. 당신이 정육점 사장이에요. 자, 고기 사러 온 손님한테 오셨어요? 예. 그러면 골라보세요. 이거하고 골라드릴까요? 이거하고 어느 게 정답일까요? 후자라는 거죠. 선택권을 줄이게 되는 거. 그동안에 제가 쓴 책들에서는 다양한 질문의 기술들에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많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질문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폐쇄형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질문을 크게 2분법으로 나누자면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죠. 개방형 질문은 자유롭게 본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어때 보여요? 이 집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진짜 골치 아픈 질문. 이런 건 개방형 질문이죠. 그런데 세일즈에서 이런 개방형 질문은 쓰지 말아야 되죠. 폐쇄형 질문 써야 됩니다. 답이 정해진 뚜렷한 질문.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EBS에 출연하면서 면접 지원자들한테 질문할 질문지를 만들어서 면접관들한테 드렸는데 그 전에 면접관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개방형 질문. 우리 지원자 성격은 어때요? 이런 게 웃긴 거죠. 이런 게 개방형 질문이죠. 폐쇄형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지원자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 각각 말해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폐쇄형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처럼 한 말씀 해주시죠가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폐쇄형 질문이죠. 자, 같은 값이면 작은 과일, 큰 과일 어느 거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큰 과일. 그렇다면 매달 똑같은 납입액이면 단리와 복리 중에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복리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폐쇄형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어의 답정너라는 게 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당신은 대답만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당신께서 고객 입장인데 저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런 개방형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영업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고객하고 시간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보다는 목요일 1시가 괜찮으세요? 금요일 1시가 괜찮으세요? 저는 목요일 1시가 괜찮은데요. 더 빨리 뵙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요. 그러면 목요일 1시에 방문해도 괜찮으시죠? 그날 오전에 문자 한 통 넣어드리고 오후 1시에 뵙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콕 찔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침의 기술에서는 이렇게 고객의 선택권을 줄이고 알토란 언어를 먹여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체에다가 메시지를 걸러서 알토란 같은 언어만 단순하게 고객에게 먹여주는 훈련. 간명하게 상품을 보는 훈련. 이게 일침의 기술로 가는 출발입니다. 언어에도 반전이 있다. 아마 8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바닷가 백사장에서 한 남자가 전이예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문지를 모래사장에 여기저기 깔아놓고 이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신문지에 막 가더니 폴짝 뜁니다. 그리고 하늘 외칩니다. 그리고 또 막 가다가 다음 신문지에 폴짝 뛰어오르더니 바다 이럽니다. 가다가 탁 뛰어오르더니 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신문지 위에다가 폴짝 뛰어오르고 또 막 뛰고 다음 신문지에 폴짝 뛰고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게 예술이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신문지로 막 가다가 폴짝 뛰는데 신문하고 같이 사람이 그냥 쑥 사라지는 거예요. 모래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신문지를 덮어놓은 거죠. 그 위로 쑥!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박수를 칩니다. 자, 사람들이 왜 박수를 친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심리는 뭡니까? 몇 번의 일상적인 루틴한 반복으로 인해서 식상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식상해진 기대감을 깨고 생각지도 않은 반전을 일으키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낀 겁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반전이 있어야 일침이 강해집니다. 자, 언어에 어떻게 반전을 줄 수 있을까요? 브라질의 갑부 치키노 스카르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비싼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 스파를 장례식 치르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벤틀리가
비싼 차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차를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 본인이 약속한 날 기자들이 다 갔더니 본인 앞마당을 정말 삽으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더니 포크레인으로 막 팝니다. 기자들을 비롯해서 방송국에서 막 취재를 나와서 막 중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파더니 막 중간에 손수건을 꺼내서 어휴, 내 비싼 차가 땅속에 묻힌다는 게 너무 아까운지 막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저 인간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막 옆에서 비난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리고 차를 이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삽으로 차를 정말 묻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삽을 탁 놓고 장난기 싹 거둔 모습으로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고철인 차가 묻히는 거는 굉장히 아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장기가 그냥 땅에 묻히고 있는데 이건 왜 아까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죽지 마시고 소중한 장기를 기증하십시오. 뭡니까? 바로 장기 기증 독려를 위한 퍼포먼스였죠. 반전을 준 거죠. 자, 일침의 기술은 강한 한마디를 먼저 던지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전반에 밑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탁 던져주거나 드라마틱하게 한 방을 팍 던져주는 방식도 있죠. 이런 방식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크레센토 엔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프레젠터 출신이라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광고 예를 하나 들어보죠. 크레센토 엔딩 기법을 쓰는 광고의 예입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둘의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너 카메라 뭐 보고 골랐어? AF? 아니? 아웃포커스? 아니? 틸트 액정? 아니? 그럼 뭘 보고 고른 거야? 나? 그리고 갑자기 배경음악이 사라지고 조용해지면서 한마디 던지죠. 사진, 결국 사진, 결국 캐논, EOS M3.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크레센토 엔딩 기법입니다. 마지막 한 방으로 팍 임팩을 주는 거죠. 그걸 못 주면 앞에서 한 모든 밑작업이 허사가 됩니다. 끝에 강한 반전을 빵! 반전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영화 중에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1995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려고 매표소 앞에 이렇게 떡 서 있는데 옆에서 범인은 절름발이다!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2003년에 개봉한 그 영화 올드보이가 있겠죠. 그걸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미도가 딸이다! 외치면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반전은 마지막까지 꽁꽁 숨겨놨다가 극적으로 팍 던져야 됩니다. 유아 영어 교육회사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에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신상품 발표회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우선 청중석의 어머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들, 씨앗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당신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씨앗이 중요해요? 아니면 흙이 중요해요? 대부분은 씨앗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사과 씨앗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사과를 먹고 씨앗을 삼키나요? 버리죠. 근데 이 사과 씨앗이요, 크기가 볼펜심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걸 무심코 화단에 버렸는데 얘가 사과나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 씨앗 하나가 사과나무가 되면 사람만큼 생존합니다. 85년을 생존합니다. 그러면서 85년 동안 해마다 20kg짜리 사과 상자로 20상자씩 사과를 맺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kg로 20상자씩 85년이면 한 1700상자 정도잖아요. 이 스튜디오 아마 꽉 채우고도 지금 남을 겁니다. 씨앗의 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씨앗이 중요합니까? 흙이 중요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다 씨앗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토양이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가능성의 씨앗을 콘크리트에 던져보세요. 죽지. 자갈밭, 모래밭에 던져보십시오. 죽지. 고사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씨앗도 토양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씨앗도 밭에 던지면 인삼이 되지만 산에 던지면 산삼이 됩니다.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앗도 토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는 지금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조성해 주는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몫입니다. 이 교재로 최상의 교육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잉글리시 에그.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반전을 주는 크레센토 엔딩 기법이라는 거죠. 자, 전략적 초강수를 돌아. 권투 선수는 수많은 잽보다 강한 한 방을 노리죠. 한 방이 셉니다. 우리에겐 강한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많은 말보다 적은 한마디의 말이 더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죠. 많은 말은 내 정보를 희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방이 강하다는 논리의 근거가 있어요. 심리용어 중에 현저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두드러진 하나의 큰 특징이 나머지 모두를 좌우한다는 그런 심리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 기술에 써보는 거예요.
그 신상품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상품을 시장에 내놨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 내용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이 신상품이 왜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지, 이 문제점, 개선 방향을 컨설팅해달라 이겁니다. 저희 회사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유통의 최접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늘 실시간으로 접하고 또 많은 기업의 상품을 컨설팅하니까 타 상품하고 비교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자문회의 때 컨설팅 결과를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이런 보고용 PT를 할 때 저희는 전체를 다루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만 딱 찍어서 하는 포인트 PT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PT를 일명 고복동 PT라고 합니다. 고복동. 고등어, 복판, 똥가리. 줄여가지고 고복동. 고등어 먹을 때는 저 대가리 꼬리 말고요. 가장 먹음직스러운 몸통 부분부터 이 젓가락이 가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이런 포인트 PT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짧은 PT를 했는데 이 고객사 의뢰하신 마케팅 팀장께서 상품 전체를 다뤄줬으면 한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더니 회사 임원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똑같은 컨설팅료를 줬는데 이왕이면 상품 개발 배경부터 해서 상품 스펙, 히스토리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딱 한마디로 일침을 놨습니다. 당신이 턱이 간지러우면 이마부터 긁어내려 오십니까? 턱부터 긁지? 이런 게 이제 일침의 한 방의 기술이죠. 일침 기술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특정 부위만 꼬집듯 말아라. 한 곳만 칼로 찌르듯 후벼 파라.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이 50%입니다. 자, 이거 하고요. 자, 지금 당신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죠.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앞으로는 괴롭게 가난해집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더 강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딱 꼬집듯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이 저에게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상품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상품이 이미 판매가 됐는데 하도 안 팔려가지고 답답해서 가져오는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는데 상품의 대비를 다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안 팔려? 하고 모든 걸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첫 번째예요. 신상품 출시할 때. 저한테 상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상품의 그 대외비는 잘 오픈을 안 합니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혹시나 타사의 비밀 누설을 할까, 오용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는 늘 일침을 놓습니다. 저 의사 앞에서는요. 병력을 물으면 다 얘기하죠. 술, 담배하고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알려주죠. 그래야 그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의사가 물어보는데 그건 공개 못해요. 그건 말 못해요. 이러면 제대로 된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그런 처방을 얻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숨기고 감추면 제대로 된 해결책 얻어가지 못하십니다. 자, 이런 거죠. 회사들이 신상품을 내놓기 직전에 관성적으로 하는 게 소비자 설문조사입니다. 이 상품이 먹힐지 사전에 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의 단지 몇 명, 몇십 명의 소비자를 모아놓고 상품 의견을 조사할 때 이런 거 이제 FGI라고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걸 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좋아요가 많죠. 참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심리 용어 중에 호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설문을 위한 설문이 돼서 억지로 이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전혀 다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한 고객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의견 반, 이렇게 소비자 설문조사한 의견 반, 반씩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장님 한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수십 명 이렇게 조사한 소비자 의견도 중요하니까 반씩 수용하겠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겠습니까? 딱 한마디 했죠. 저 지나가는 시민 1000명한테 위암 수술에 대한 의견을 골백 번 물어봐도요. 아무 의미 없죠. 위암 전문의 딱 한 명한테 묻는 게 확실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저 상품은 상품 전문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된 전문가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의견.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을 100% 수용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 상품에 계속 머뭇거리는 학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적절한 시점에 일침으로 한 방을 탁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침에 가스불이 끓어 넘치고 이쪽에서는 신문을 집어야 됩니다. 뭐부터 합니까? 가스불부터 끄죠.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죠.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 때도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죠. 아이 교육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지갑을 열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말해보시죠. 일침이죠. 위기가 올 때 자신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영업에 접점해서 저는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기면서 터득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침의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존망의 갈림길에서 건곤일척의 한마디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식품 MD하고 모 마트에 시장 조사를 나갔는데 식품 코너 총각이 외치는 거예요. 자, 달콤한 하우스귤입니다. 근데 옆에 식품 MD가 혼잣말로 노지귤인데?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하우스귤이에요. 노지귤인데? 맞는데? 하우스귤이라니까요? 그랬더니 MD가 계속 노지귤인데? 그랬더니 이 직원이 나중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MD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나? 귤 재배하는 농부요. 그때 그 총각의 그 흔들리는 동공을 봤습니다. 그 귤은 참고로 노지귤이 맞았습니다. 그 스크래치가 있는 귤은 노지귤이고요. 반딱반딱한 귤이 하우스귤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찍소리도 못 나게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 이걸 이제 일침요법이라고 하죠. 또 일침요법에서는 같은 사실, 팩트라도 더 자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학부 학생들이 대자보를 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저 이 문구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쪽은 대학생들이 만든 문구고요. 오른쪽은 제가 바꿔준 문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대학생이 만든 문구. 1,000만 원 등록금 시대. 자, 요 문구하고 이렇게 등록을 받는 등록금. 훨씬 낫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12조 시대. 이거하고 우리에게 빚 대신 빚을.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일침의 기술은 똑같은 문구라도 더 자극적으로 상대방을 팍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만 더 언급하죠. 그 호주를 가면 건강식품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식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로 활동을 할 때 호주의 건강식품 브랜드 중에 하나를 맡아서 기획을 해서 한국에서 처음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블랙모스라는 제품인데 타이틀은 호주 1등 건강식품 브랜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1등이 사실 달라질 수 있죠. 경쟁사 다른 데가 있는데 세노비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도 역시 호주 1등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팔고 경쟁사도 팔고 같이 난리가 난 거죠.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이제 방송만 하면 저는 계속 이 업체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호스트로 관두고 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예, 어디세요? 여기 세노비스인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나한테 뭐 해코지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렸던 그 업체가 이제 본인들의 상품을 마케팅해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아니 왜요? 왜 나한테? 적의 시각이었잖아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을 본인들은 수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방향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대인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 직원들 앞에서 브리핑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제가 딱 섰을 때 기분은 거의 뭐 6.25 전쟁 때 평양에 혼자 떨어진 국군 같은 그런 분위기? 아무튼 뭐 정말 회사의 적이었잖아요. 근데도 그 적을 안고 가려고 하는 그 호연지기. 대단한 거죠.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침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어 거품을 걷어내고 알토란 언어를 써야 되고 반전을 줘야 되고 선택권을 주지 말아야 되고 한 방이 강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위기 탈출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언어에 일침을 부여하십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은요. 뭐든 벨 수 있죠. 맞습니다. 스케이트는 날이 서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시지도 날이 서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날카롭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일침의 기술을 훈련해 보십시오. 바닷속의 청소부이자 자해 공갈단, 해삼을 아시나요? 느리게 움직이고 신통한 재주도 없어 바다의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인 해삼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포식자의 공격을 받으면 마지막 결단으로 자신의 내장을 전부 뱉어내어주고 도망을 가는 것인데요. 내장을 가져가고 살려달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셈이죠. 이러한 마지막 초강수를 두는 경우를 육참골단이라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전술에서는 이 이상의 것이 없죠. 같은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렐라가 주종목인 한 건강식품 업체에서 신상품으로 스피루리나를 출시했습니다.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 이 두 종목의 매출이 모두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신상품 하나를 제대로 밀어붙이기로 하고 이와 같이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클로렐라는 소화 흡수율이 60%입니다. 스피루리나는 95%나 됩니다. 클로렐라는 발목까지 오는 얕은 바다에서 양식합니다. 스피루리나는 깊고 깨끗한 심해에서 채취합니다. 클로렐라가 바다의 인삼이라면 스피루리나는 바다의 산삼입니다. 이제부터 스피루리나를. 이처럼 때론 하나를 내어주어 두 개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자기 잠식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신제품을 살려보겠다고 기존 주력 제품을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침의 기술을 쓴다면 두 개를 얻기 위해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멘트로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방으로 무력화시킨다. 말이 길어질수록 문장은 어려워지고 상품은 혼란스러워져 정체성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품의 소구점을 일침요법의 기술로 작성해 보세요. 일침의 기술을 위해서 먼저 언어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죠. 언어 거품을 싹 걷어내고 나면 정련된 아주 정제된 단어만 고객에게 먹여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여주는 게 아니고요. 체에 걸러서 알토란 같은 요약된 메시지만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겐 선택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많은 강좌도 있으니까 그중에 저를 골라보세요가 아니죠. 당신 장문정의 강의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면 안 되죠. 또 반전을 줘야 되고요. 강력한 한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시장에서는 늘 위기가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당신께서는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까? 강한 한마디만, 지지부진한 많은 말이 아니라 강한 요약된 한마디 말, 이게 필요한 거죠. 급소는 작을수록 아픕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도 한 방이 강합니다.